진로 상황 그 학생부 봤는데 고등학교 내내 되게 그 변동이 없어요. 이제 딱 일관되게 경영 쪽으로 되어 있는데 학년을 이제 거듭하면서 이게 구체화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구체화됐는지 뭐 이러한 과정이라든지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사실 막연히 경영이라는 학문을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설정했었는데 네. 제가 2학년 때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네. 중국어 중점반이라는 이 반에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 문화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경영과 엮이는 그런 진로를 좀 더 구체화시켰고요. 네네. 사실 3학년 때는 제가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뭔가 진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업 경영이나 기업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조언을 해주는 그런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로가 좀 더 구체화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그 처음부터 이제 1학년 때부터 경영에 관심을 가졌고, 예, 그걸 계속 이제 관심이 가니까 구체가 된 거네요, 저절로. 네, 맞아요. 문화 쪽으로도 좀. 컨설턴트, 실제로 그 직업으로 보면은 뭐 어떤 직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희망하는 그런 게? 네. 저는 근데 그 뭔가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보다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좀 더 규모가 작은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경영도 사실 분야가 많잖아요. 되게 많죠. 저는 그 중에서도 요즘 또 뜨고 있는 화두인 ESG 네.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컨설팅을 하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지금 2학년이신 거죠? 네, 맞아요. 좀 만족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내 관심 있는 분야가 잘 이렇게 배우는 게? 저는 제가 원래 좋아했던 그런 분야여가지고 되게 만족은 하는데 사실 좀 세세하게 가면 갈수록 쉽진 않더라고요. 어렵죠. 맞아요. 예. 다음으로 고등학교 재학을 이제 하면서 경영학과를 희망했던 활동 중에 이제 경영학과를 희망한 학생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경영학과 관련된 활동 중에 좀 이제 후배 수험생들한테 들려줄 얘기가 있다면? 저는 경영학과를 희망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경기 꿈의 학교라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경기 꿈의 학교는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서 뭔가 활동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하면은 거기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활동비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경영 경제라는 주제로 제가 활동을 기획해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이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사실 경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이 우리 학교로 뭔가 좀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교, 나랑 꿈이 비슷한 다른 학교의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과 약간 대화를 많이 하면서 평소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나 이렇게도 이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학생분들한테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외부 활동 같은 걸 통해서 학교 내부에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조금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그냥 같은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좀 사고가 확장되니까 맞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거죠. 얘기 나누면서 그 학생들이랑도 되게 친해졌겠네요, 많이. 맞아요. 관심 분야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그 관련해서 막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진로도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친구는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좋은 활동이었네요. 이 숨겨진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청 프로그램이나 이 가정통신부 뭐 이런 쪽으로 오는 거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잘 보면은 이런 거 지원금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수험생들은 이런 것들을 좀 블루오션을 좀 잘 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진 멘토님 그 학생부 보면은 좀 질문 드리기 좀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약간 내신 등급 고학생 발달 사항이 약간 낮아지는 그래프상으로 그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러니까 학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또 이제 대학에 와서는 또 이거를 또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또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려주세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1학년 때는 경영이라는 학문에 딱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뭔가 구체화를 시키지 못해서 일단은 사실 대학을 위해서 성적이 높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학업에 열중을 했지만
2, 3학년 때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좀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한 경기 꿈의 학교나 이런 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장으로서 하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학업 성적이 낮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학생분들 그렇죠. 중에서. 그래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저는 그래서 성적이 낮아지더라도 사실 성적이 올라가면 좋지만 낮아지는 케이스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활동으로 커버할 수 있다. 아. 네, 성적이 낮더라도 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면은 전공 적합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학 와서는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업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이렇게 답하면 경기 꿈의 학교에 좀 열중하느라 제가 조금 이 기간에 조금 낮아졌다. 면접관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아무런 그 불이익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되게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면접에 강한 타입이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학생부에서 되게 도드라지게 나타난 부분이 3년 내내 이제 학급 자치 임원으로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셨는데 학급을 위해서 이제 리더로서 활동을 하신 거니까 뭐 리더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조금 실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네. 혁신 멘토 멘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보통 멘토 멘티 하면은 멘티가 부족했던 그런 과목에 대해서 네. 학습법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학습법 말고도 뭔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표현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혁신 멘토 멘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사교성이 뛰어난 것 같다. 네. 이런 장점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뭔가 PPT를 더 잘 만든다. 이런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장점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멘토들을 매칭해줘요? 아니 멘토들을 아, 네 멘토. 맞아요. 이렇게 지원받고 나는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멘티들을 이제 지원받아서 진행했던 그런 멘토 멘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개개인의 장점으로 평소에는 뭔가 드러나지 않던 네네. 그런 장점들을 멘토들은 드러낼 수 있고 멘티들은 학습법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친구들 만족도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끼리 사이도 되게 좋아졌을 것 같네요. 맞아요. 안 친했던 친구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는 맞아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좀 괜찮은 리더네요. 너무 좋은 잠들 반장이네요. 리더. 마음의 리더. 네. 이번에 이제 이내 멘토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학년 때 그 학생부 보면은 수상 경력에 사회과제 탐구 보고서 발표 대회에서 수상한 기록이 있어요.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었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으면. 네. 저는 사실 아나운서를 희망하고 있다 보니 네네. 아나운서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세 가지만 네. 꼽자면 발성, 발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사 이슈 같은 걸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과제 탐구 이 대회를 통해서 네. 주변에서 있는 작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너무 갖추지 않아서 흩어져 버린 그런 문제점을 다시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화장품 관련 문제가 많더라고요. 화장품 관련 어떤 거?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서 네. 잘못된 세안법도 많기도 하고 너무 지나친 화장으로 인해서 피부가 빨리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도 네네.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돼지 껍데기와 귤 껍데기와 깻잎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실험을 하고 이 네. 결과를 직접 동영상으로 담고 친구들에게 이제 다 발표하는 자리에서 네네.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하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전달력으로 많은 네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자 고등학교셨나요? 아니에요. 공학이었습니다. 공학이었어요? 네. 남학생들도 조금 이렇게 공감하나요? 네. 관심을 생각보다 많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남학생들도 화장해요?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굳이 화장이라고 하면은 막 파운데이션, 틴트, 립스틱 이런 제형이 아니더라도 네네. 스킨로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계열에 속하는데 그렇군요. 이런 스킨로션도 잘못 바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깨끗한 세안을 위해 그 성장기에 또 어떤
그게 이게 좀 너무 화학적인 게 많이 접하면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사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실천으로 행동을 옮긴 거는 진짜 대단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나운서가 그거라면서요. 최종 편집자가 아나운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나운서 스스로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계에서도 굉장한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BBS로 좋습니다. 이내 멘토님 그 학생부 보면은 유독 봉사활동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봉사활동이 되게 많아요. 네. 네,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봉사활동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기도 했지만 종교계로 봤을 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약간 정말 누군가를 돕는 일 자체에 엄청난 뿌듯함과 그런 많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MBTI가 MFP예요. 공감 능력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함께하는 일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네네.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봉사활동을 하나 꼭 네네. 말씀드리고 어떤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때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찾아갔던 요양원이 있어요. 그 요양원은 이제 다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장애인분들을 모셔두고 하는 그런 요양원이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저는 처음에는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수화를 배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짧은 기간에 독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가서 청각장애인 할머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이런 수화어나 이런 말이 필요 없더라도 표정 그리고 서로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든 공감 능력이 이렇게 전해지는 걸 보고서 사실 사람이 정말 소통이 중요하구나, 공감 이런 느낌 정말 중요하구나를 생각해서 그때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정말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표정이나 이런 게 다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어떤 걸 원하는지 또 이런 걸 다 맞아요.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듣지를 못하시지만 그런 좀 그 이내 멘토님의 그런 진정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런 거 제가 아까 전에 왜 갑자기 좀 웃었냐면 저는 NT제거든요. 진짜요? 약간 조금 제가 좀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없어서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좀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계속 좀 궁금한 게 그 생활기록부 보면은 언론계에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아나운서로. 근데 이게 불교학부를 진학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불교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뭐 그 언론계열 학과를 가서도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불교학부를 가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때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 사실 예불 활동이나 불교 행사를 직접 방송부에서 주최하기도 하면서 불교를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불교가 약간 어렵게 느껴졌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불교가 친숙한 문화처럼 느껴졌고 약간 점점 더 읽다 보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그냥 정말 행복, 나를 위한 것 그런 종교다 보니까 좀 심층적으로 연구해보고 싶기도 하고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이 종교가 어떻고 그런 모습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언론계를 희망하면서도 불교학부에 들어가서 불교적 소양을 가진 언론계의 인재로서 성장하고 싶어서 불교학부로 이렇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동양 문화권은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권이니까 맞습니다. 뭐 내가 뭐 기독교나 천주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문화 자체가 되게 불교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정말 알찬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서 경영대학과 불교학부 그리고 언론 쪽 이런 쪽에서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동국대학교 오늘 경영대학, 불교대학 멘토님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파헤쳐 봤습니다. 동국대학교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비 이제 동국인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그 신입생분들을 아기 코끼리, 줄여서 아코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멋진 아코가 돼서 만나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 영상 앞으로 좀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